독이 없는 사람들은 큰 칼이 들어올 때 특히 거의 암에 한 번씩 걸려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6일이고요. 1, 2부로 해서 토요일날 2시,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2시 아마 방송에 나갈 것 같고요. 오늘은 댓글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요새 관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갑자일주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이제 이 사람이 나무로 태어나서 그냥 보기 좋은 관상목이 될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땔감이 될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방망이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분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이건 추정인데 아마 이제 추천한 사람은 김한길 위원장으로 보여요. 김기현 당대표하고의 어떤 관계. 근데 제가 볼 때는 궁합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 이제 11월 8일 정도 이후에 지금은 이제 토가 들어와 있어서 김기현 대표도 운이 좋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론이 자꾸 이제 내려와라 이런 걸로 지금은 이제 조금 무마되는 분위기가 되는데, 이제 11월 8일 되면 김기현 대표 운이 굉장히 나빠요. 물론 이재명이도 지금 좀 까불고 지금 웃고 다니는데, 술토가 들어와서 좋은 사람들은 김기현 대표,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사람은 이제 인요한 이 혁신위원장인데, 그것도 이제 왜 그런지. 근데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뭐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실실 쪼개고 다니고 이제 지가 뭐 완전히 뭐 벗어난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11월 8일 이후 되면 이제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비가 오면서 나무가 자라면서 땅이 이제 없는데 땅이 갈라지니까 많은 거를 이제 잃게 되고 사법 리스크도 이제 아주 진행이 아주 착착 될 거예요. 재판을 미룬다 해서 계속 미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판하면서 아마 다 드러나면 그 실실 쪼개는 얼굴이 아마 찌그러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궁합이 조금 나빠서 조금 걱정은 돼요. 김기현 대표하고 당대표하고 궁합이 나쁜 거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금도 이제 김기현 대표가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천하람, 천하용인이라고 그러죠. 사실 김기현 대표 쪽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뭐 혁신위원으로 뭐 만났는지 뭐 전화를 했는지, 또 인요한 이 교수라 할게요. 혁신위원장은 또 기니까. 인요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굉장히 간목일주라는 거는 조금 이따 풀어보겠지만, 세상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뿌리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나무예요. 큰 소나무야. 그러면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추진이 굉장히 강해요. 그건 좀 이따 이제 풀어보기로 하고. 근데 이제 고객을 갸우뚱한 거는 뭐냐면, 천하람으로 혁신위원으로 이렇게 해달라.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고개를 갸우뚱. 근데 이제 11월 8일이 지나면 아마 혁신을 한다 하고 영남권의 중진위원들을 다 쳐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시작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전쟁 후에 누가 이제 또 이길 건가 또 궁금하고, 또 이 전쟁 후에 그러니까 인요한 교수 사주를 제가 이렇게 풀어봤는데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이따 이제 풀어보면 여러분들 알게 되겠지만, 뭐 누구 눈치 보고 이럴 사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차를 풀어보면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 대표도 11월 8일 지나면 또 비가 쏟아져요. 김기현 대표는 이제 저번 주에 한번 풀어봤지만은 물이 많고 나무가 많은데 비가 오면 또 나무가 막 자라니까 이재명이처럼 또 땅이 갈라지거든. 굉장히 나쁜 운에 접어들면 굉장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혁신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거다. 많이 이제 전쟁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결과는 사실은 조금 있다가 김한길이 또 이렇게 부상하는 그렇게 되는 운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인요한 교수 뒤에는 김한길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혁신위원장하고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의 어떤 관계인데, 제가 한번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인사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사실 장제원 의원이 윤 대통령을 굉장히 도와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이제
땅으로 태어나서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동 가면 굉장히 윤 대통령 표정이 밝죠. 그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작은 땅인데 예를 들어서 이 중동이라는 건 사막이에요. 근데 조금만 이제 제가 산이라 그랬잖아. 산인데 물에 이렇게 자복자복 이렇게 잠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동은 사막 지역이니까 이 물을 다 말려버리겠죠.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중동 가면 성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빈살만이하고도 그때 궁합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이렇게 빈살만이가 진짜 직접 차 벤츠 끌고 와서 드라이브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데 그만큼 윤 대통령이 이제 중동에 갔다 오면 또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이익을 갖고 오게 되고 아마 중동으로 인해서 윤 대통령한테 가장 좋은 나라는 지금 사실 중동이에요. 사막 지역이니까 전부 뜨거운 땅에 길을 받고 오기 때문에 아마 제2의 중동 붐이 한 번 더 일어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발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장제원 얘기를 할 때 한번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왜 그러냐면 장제원 의원은 화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제원이 장관이나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도와주는 건 되게 잘해. 궁합이 좋으니까. 이 궁합에 미스테리가 있어요. 왜냐면 나한테는 가장 좋은 사람, 윤 대통령한테는 가장 화가 많으니까 햇볕이 뜨면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하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뭘 했어요? 이제 대통령 당선할 때 인수위 할 때 그때 비서실장을 했어. 이게 마이너스가 된 거야. 그냥 비서실장이라는 거 그때 이제 비서실장으로 윤 대통령한테 이렇게 좋은 쪽으로 좋은 말 했으면 되는데 윤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거의 인사를 도맡아서 한 게 그게 지금 사실 윤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궁합이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궁합은 나한테 조언을 해주고 나한테 도움돼주고 나를 막아주는 그렇게 화가 많으니까 막아주고 어떤 이익은 줘.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인사를 해. 그러면 인사를 하게 되면 나는 화가 되게 많으니까 역으로 물이 많은 사람을 뽑는다고. 그게 이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물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어때요? 땅이 질퍽한 진흙이 되겠죠? 이게 실패한 이유예요. 제가 볼 때. 궁합이 나쁜 게 아니고 이 장제원이가 너무 인사에 개입을 해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을 다 물 많은 사람을 뽑아놓은 게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그러면 인유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윤 대통령하고도 궁합이 굉장히 나빠. 근데 제가 볼 때는 김한길 위원장이 뭐가 많냐면 화가 어느 정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주를 제가 이따가 이제 시간이 되면 조금 풀어줄 텐데 화가 많으니까 임 교수도 김한길 교수를 되게 좋아하고 또 김한길 같은 경우에도 인유한 교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아마 윤 대통령도 화가 필요하니까 김한길 위원장의 의견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요. 김기현 대표 또 사주를 보면 또 묘한 게 이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금이 되게 많아. 또 화도 많지만 금도 많아. 근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금이 없어. 그러면 절대적으로 김한길 위원장을 믿어요. 왜냐면 궁합이 좋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추천을 하면 아마 추천을 해서 하면 거의 된 걸로 제가 추정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김기현 대표가 고개를 깨우뚱? 이거 뭐지? 그게 나중에는 지금은 짜우뚱이지만 나중엔 전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실권을 잡는 사람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인유한 교수 궁합적으로 보면 어때요? 물이 되게 많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혁신위원이나 어차피 이제 인재를 이제 혁신위원이라는 거는 물론 공천권도 이렇게 바꾸지만 영남 의원들을 대체로 쳐낼 거예요.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든지 이제 쳐내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떤 큰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사실 대통령이란 건 영남권의 대통령만은 아니에요. 큰 구상은 전국구예요. 대통령은 호남이든 제주도든 뭐 경상도든 강원도든 충청도든 전체를 다 아울러서 다스리는 다 생각을 해야겠다. 그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유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만든 거예요. 이 인재를 골고루 영입하겠다 이거예요. 호남에서도 영입하고 강원도에서도 영입하고 충청도에서도 영입하고 그렇지만 대놓고 나 신당을 창당한다 이렇게 안 해요. 윤 대통령은 굉장히 겉보기에는 막 이래도 속으로는 굉장히 또 여우 같은 기질이 있어요. 사주에서. 그러면 겉으로 신당 창당은 안 하지만 이번 혁신위를 만드는 거는 신당은 아니지만 완전히 신당에 버금가는 새로운 당을 개혁을 완전히 하려고 하는 구상이 있는 거예요. 인유한 교수 같은 경우는 물이 되게 많아.
그러면 화가 많은 사람이 좋아하겠죠. 궁합적으로. 제가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알아요. 물이 많으면 햇볕이 들어오면 어때요? 이 물이 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화가 많은 사람을 전국구에서 인재 영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 대통령한테는 도움은 돼요. 만약에 인요한 교수가 장관이 되면 안 돼. 뭐 비서실장 이런 게 되면 안 돼. 그렇지만 혁신위에서 어떤 인재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면에서는 다 윤 대통령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신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신당화 하려면 이제 신당을 만들어 본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만든 사람은 사실 신당을 안철수가 만든 국민당, 예를 들어서 그때 같이 만들었죠. 김한길하고. 그러니까 신당을 창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히 쓰겠죠. 그럼 그 사람 오늘 보면 또 이제 그게 될지 안 될지 아마 결론이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요한 교수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 왜 그런지 이제 실전으로 오는 제가 교육을 좀 통해서 실전 교육을 통해서 강의도 좀 해드릴 거예요. 이 간목에 해당하는 거는 기본 강의를 조금 해드리고 이따가 인요한 교수 사주 받을 때는 실전 교육을 조금 해드릴게요. 이 간목이라는 거는 이 사주를 풀 때 보면 이 간목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 간목이라는 거는 큰 소나무 아니면 과일나무로, 특히 이제 소나무로 주로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이 나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나무인지 목재로 쓸 수 있는 죽은 나무인지 이걸 구별하는 법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이 간목을 풀 때는. 그 다음에 그걸 머릿속에 두고 세 가지 경우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신강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이 있고, 그 다음에 초호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알면 이 간목에 대해서 사주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강이란 건 뭐냐면 인성. 내가 나무로 큰 소나무로 태어났는데 일단 내가 이 나무가 본인이 되는 거예요.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이 나무가 많이 내가 힘이 세면 신강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한테 물을 주게 되면 어때요? 이 나무가 더 막 자라겠죠. 이 두 가지가 힘이 센 거를 신강이라고 그래요. 왜? 이 물이 이제 나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친관계로 이게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편인, 뭐 정인 이렇게 인성이라 기도 하고 육친관계에서는 제 방송 찾아보면 제가 육친관계를 풀어본 강의를 해준 게 있어요. 그걸 보면 또 이해가 빠르실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본인한테는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낳은 사람이 엄마니까 나를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이게 이제 이 물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간목의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최고다. 왜냐면 땅에서 이렇게 나무가 솟아오를 때 어때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겠죠? 그건 이제 인요한 사주 실전을 풀 때 이제 자연에 대비해서 한번 더 풀어보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물도 많고 나무도 많고 그 다음에 햇볕도 어느 정도 있고 이게 이제 신강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햇볕까지 있으니까 이 나무를 키워줄 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가 이게 용신이 되고 이 나무를 잘라줄 칼이 희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육친관계만 붙이면 돼. 이 화는 어때요? 내가 뻗어나가는 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표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제일 필요하겠죠.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재성이라고 그래서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러면 얘가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 이렇게. 자꾸 틀리는 역학공부할 때 나는 이 재성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 이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욕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고 또 여자를 좋아하고 부인을 좋은 여자를 만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토가 나한테는 필요하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여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대체로 여자를 만나도 잘 안 걸려요. 왜냐면 이 땅이 많을수록 이 나무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평생 바람을 펴도 잘 안 걸리는 사주고 또 바람 펴서 딱 걸리는 사주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재미삼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나무를 잘라줄 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칼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관운이고 직업운이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자존심, 체면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유난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 신강사주에 이 금이 필요한 사람은 자존심도 필요하고 명예욕도 강하고 또 관직에 대한 욕심도 많고 자식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아요. 신강의 대표적인 사람 조국 자식을 끔찍히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런 사주가 이런 사주예요. 이게 이제 신강한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약 사주가 있어요.
신약은 반대로 그림을 그리면 돼요. 내가 나무가 조그만 소나무야. 감목은 이제 소나무니까. 근데 이제 물이 없어. 근데 햇볕은 있는데 햇볕이 좀 강하고 땅이 넓어. 그 다음에 큰 칼이 있어. 그러면 어쨌든 이 나무가 이제 본인이라 그랬죠. 형제간, 친구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니까 문서, 공부. 이 햇볕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 진로, 표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이제 이 땅이 부인이 되는 거야. 여자가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재물운이 되는 거고. 아버지가 된다. 그 다음에 이 칼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나쁘게 작용하면 이제 관재수가 되는 거야. 관재수가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나무가 작아. 그러면 이 칼로 나무를 딱 때리면 이 칼이 똥강 나무가 분질러지겠죠? 이래서 관재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어때요? 자식복이 없다. 자식으로 인해서 맨날 속 쏘는 사주고. 그 다음에 물론 관에 대한 욕심이 없겠죠? 자존심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약하니까 소심하고. 또 이 목이 약하다는 거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영이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간목에서 신약사주들은 암 같은 게 잘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기운이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김한길 사주 풀어볼 때 알아요. 왜 그 사람이 암에 걸렸는지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암이 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목기라는 거는 목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이 이제 죽으면 영혼이 돼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 다음부터 거꾸로 돌아가요 이렇게. 근데 목이 없어야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몸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는 보는 세계는 오른쪽의 세계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돌아가야지 정상이죠. 그러니까 세포도 다 오른쪽으로 돌아 있고 장기, 피부결 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딱 하나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우리가 정상적인 머리를 쓰는 사람은 못 만드는 거야, 약을. 거꾸로 돌아가는 세포예요.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영혼이 빠져나와서 무속인들이나 이렇게 목이 없는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면 몸에서 거꾸로 돌아가니까 그게 암세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대체로 제가 한 30몇 년 동안 이렇게 사주를 보면 목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암에 한 번씩 걸려요. 근데 큰 칼이 들어올 때 특히 암에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실전으로 제가 통계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물이 들어와서 나무를 키워줘야겠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인 거야. 효자인 거야. 그래서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 친구 관계가 굉장히 좋겠죠. 나무가 많이 있어야 이 땅을 가질 수가 있잖아. 그러면 신약사주의 그림을 그리면 더 쉽게 그리는 게 비탈길에 내가 나무야. 간목이야. 근데 여기 리아가에다가 이 땅은 본인한테는 이 화는 사업체, 진로, 아랫사람,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 많이 실어놨어. 그 다음에 관직, 뭐 자식. 그럼 예를 들어서 토가 들어오면 이게 리아가가 벌렁 뒤집어지겠죠. 그러면 돈을 다 잃게 되는 거고. 금이 들어올 때는 이 리아가가 없어서 사고가 나갖고 이제 풍지박살 내는 거니까 칼로 때리니까 관재수가 생기겠죠. 간단한 이치예요. 그러면 뒤에서 누군가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물이 엄마, 문서, 공부. 그 다음에 이 목기가 들어와서 이 나무를 끌고 올라가야지만 이걸 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신약사주들이 어때요? 인성이나 물이 들어올 때나 나무가 들어올 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 났죠. 이게 신약한 사람들은 내가 강해질 때, 내가 끌고 올라갔을 때, 돈도 끌고 올라가고 부인도 끌고 올라가고 자식도 끌고 올라갔을 때 결혼운을 보는 거예요. 무조건 재성이 들어와서 결혼하는 게 아니다. 이럴 땐 재성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여자로 인해서 폐가 망신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어때요? 평생 동안 바람 안 피다가 여자 하나만 만나면 어때요? 이게 더 많아지는 거지 이렇게. 그럼 리아가가 벌렁 뒤집어지니까 어때요? 여자로 인해서 돈 잃고 이혼하고 폐가 망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강보다는 사실 이 간목일주는 신약이 더 나빠. 그 다음에 조후가 남았죠? 조후. 내가 간목이야, 소나무야. 근데 계절적으로 만약에 양력으로 12월 달이나 1월 달에 태어났어. 그러면 이 물도 얼어있고 땅이 넓어도 다 얼어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신약 신강을 떠나서 일단 녹아야 죽은 나무가 되잖아, 얼어있으면. 그럼 무조건 양력으로 12월 1월 달에 태어난 나무는 무조건 햇볕이 있어야 돼. 그게 조후예요. 얘가 있어야 어쨌든 땅이 녹고 물이 녹아야 나무가 크겠죠. 칼도 다스릴 수가 있고 지하수 좀 녹아야 돼. 그러니까 죽은 나무를 살리는 건 햇볕이겠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12월은 가장, 왜냐면 자라는 건 뭐냐면 축보다는 더 이 자는 12운성으로 제왕제예요. 가장 얼어있는 물이야. 해수는 그래도 약간의 얼어있는 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자수는 12운성에서 제왕공이기 때문에 꽁꽁 얼어있는 물이야. 그럼 얼어있는 물에서 이 나무가 죽은 나무가 되겠죠. 그래 햇볕이 있어야지 어쨌든 땅이
풀리겠지. 땅이 녹아야 어쨌든 나무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우가 굉장히 중요하다, 간목일주에는.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큰 여름이야. 그러면 햇빛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나무가 타거나 말라 죽겠죠. 그럼 비가 와야 돼요. 그럼 용신은 어쨌든 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12월 1월 달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만 알면 어때요? 신강, 신약, 조우만 알아도 웬만큼은 내가 운이 좋은지 나쁜지, 물론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감정은 못하더라도 내가 뭐가 필요한지는 알 수 있다, 이 정도로 알 수 있으면 돼요.